여러분, 라나입니다. 제가 오늘 이란 관련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깜짝 놀랄 그런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뭐 그런 소식을 자주 전해서 여러분들이 뭐 이제 더 이상 깜짝 놀라실 일도 없을 것 같은데 새로운 정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고 디스클레이머 하겠습니다. 미국과 세계의 숨겨진 정보와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하는 라나방송TV는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깊은 진실과 배경을 분석해서 전달해드리고 모든 내용은 엔터테인먼트용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판단은 여러분 시청자 각자의 몫입니다. 그 무슨 얘기가 지금 이제 나왔냐면 뭐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고 자세히 풀어 나가겠습니다. 그 작년부터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직 그 이런 인텔 이런 사회에서도 이렇게 안 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약간 뜸을 들이고 있다 그럴까요? 그런 소식이었는데 이번에 이란 이제 공습 이후로 이게 지금 알려져야 되겠다 해서 이게 소식이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많은 군인들을 그 중동에 보냈어요. 우리가 이거 몰랐었죠. 그리고 미리 계획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아서 이렇게 비밀리에 그 정보를 숨겨놨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멍키웍스라고 이분도 미국 분인데 유튜브를 하시는데 이분은 뭘 하시냐면 이 전 세계에 그 돌아다니는 그 비행기의 그 콜사인을 보면서 그 비행기의 이동을 이렇게 추적하고 그거에서 어떤 이제 하나의 인텔이라든가 그런 메시지를 알아내는 그런 사람이에요. 멍키웍스 가서 보실 분은 보세요. 멍키는 그 원숭이 멍키에 WERKS. 근데 그분이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플라이트 이 영공에 돌아다니는 비행기를 보니까 뭐가 움직임이 수상치 않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제가 말하려는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C-17이라고 이거는 뭐냐면 많은 그 군인들을 아주 어마어마한 비행기예요. 칼고 비행기 같은 건데, 칼고 플레인 같은 건데 거기에 군인들을 대거 이동시킬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C-17이 계속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나온 소식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 게 원래 기존에 있던 군인들 외에 4만 5천 명의 군인이 이미 중동에 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 합쳐서 지금 7만 7천 명의 군인들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는 그 특공대라 그러기도 하고 특수부대라 그러기도 하죠. 그래서 SEAL Team 6, 그 다음에 SEAL은 이제 네이비예요. 해군. 그 다음에 아미는 렌저라 그러죠. 그래서 아미 76 레인저. 그 다음에 타스크 포스 160 델타 포스. 공군이죠. 그래서 공군, 해군, 육군의 특공대가 다 포함된 지금 7만 7천 명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이란에 이미 도착을 했고 그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그 군인들하고 뭐 군인들이 뭐 일요일 날 도착한다 그 얘기하고 이거는 세퍼릿하게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파워풀한 킬 팀이다.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그 특수부대들이 정말 무서운 사람들 아닙니까? 뭐 한국의 UDT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좀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세하게 할게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미 트레이닝을 하고 있었고 가서 이제 트레이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도움을 주면서 그 퍼실리테이를 했다 그랬으니까 같이 도와서 그들의 군대와 같이 그 지역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은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제 여러 가지 트레이닝을 하고 그 카타르 근처에서도 그 특수부대들이 한꺼번에 여기저기서 집합을 해가지고 모여서 서로 같이 협조해서 일들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들에서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게 갑자기 중국 얘기를 왜 하냐 그러면 이게 중국의 붕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통이 지금 이란을 치는 거는 베네수엘라에 일어서 친중인 이란을 치는 거는 중국의 CCP를 완전히 이번에 붕괴시키는 게 그 뭐 숨겨진 목적도 아니었죠. 뭐 지금 이쯤 되면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그래서 중국의 붕괴를 목적으로 두고 지금 이란을 친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큰 목적은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이미 했지만 그래서 그 속도가 중국의 붕괴가 완전히 속도가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 내부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하면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군인들이 갔었다는 거는 이제 군인들이 가서 일사불란하게 이제 뭐 상공에서 이제 공습을 들이때려 갖고 생캄 그 쿠퍼 제독인가요? 나와가지고 만 곳에 그러니까 10,000개 타겟에 공습을 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마지막에 그 보고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네이비나 뭐 이란의 네이비나 뭐 해군 뭐 공군 뭐 다 완전히 말살됐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그 군인들이 완전히 거기를 그러니까 육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제 이게 결말이 안 나니까 일사불란하게 들어가서 정리를 하고 소위 말하는 리즘 체인지를 국민이 하도록 그렇게 넘겨주겠다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이 중요한 정보는 이미 군인이 작년에 있는데 요거가 안 알려져 있었는데 이번에 그 정보가 나왔다 이 얘기를 제가 하려는 거예요. 계속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지금 미국에서 트통이 이미 불을 뗐죠. 슬슬 불을 뗐습니다. 무슨 불을 뗐냐? 미국 내부에서 그 선거 관련으로 그 도둑 맞은 선거 아시죠? 그 부정땡땡 문제를 이제 밝힐 거다 이랬어요. 그래서 뭐 털스 게버드가 이제 중간에 여러 가지 뭐 변죽을 울렸죠. 우리가 증거를 다 가지고 있다. 뭐 앞으로 내가 발표할 거다. 뭐 이러면서 소위 말해서 변죽을 울렸는데 그게 이제 미국 내에서 저 이란 문제가 서서히 이제 해결이 되면서 그게 미국에 불어닥칠 어마어마한 이 큰 웨이브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부정땡땡을 그 밝히는 데 있어서 거기에서 가장 타겟이 또 뭐냐? 이게 중국 공산당 CCP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깊이 CCP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제가 그 몇몇 제가 그 방송에서 우리는 설비아라고 한국은 세르비아라는 나라와 베네수엘라 내부에서 어떤 특수부대가 가가지고 그 특수작전이 진행되어서 거기에 그 부정땡땡 관련한 사람을 잡아왔다 그랬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람이 체포되고 또 보호받을 사람은 보호받는 사람은 이제 데려와서 여기서 지금 보호를 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 왜 보호하느냐? 그들이 증인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에는 세르비아나 베네수엘라, 쿠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고 미국으로 이송되었다 하는 방송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푸에르토리코 얘기도 푸에르토리카가 미국령이죠. 자치령. 근데 거기에서도 그 부정땡땅 연루가 됐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는 제가 오늘 안 하면 내일 더 푸에르토리코 얘기는 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두로 뭐 체포해 왔고, 그래서 그가 이제 스테이트 위트니스라 그래갖고, 이제 마두로가 뭐 그 사이에 뭐 와가지고 엄청나게 이거저거 이제 발설을 했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근데 마두로가 발설한 내용은 매우 강력한 거가 되겠죠. 왜냐하면 마두로가 그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제 붙잡혀 와가지고 거기가 원천지였으니까, 그 모든 부정땡땡의 원천지고 그거를 실제 수행했던 사람이니까, 중국 공산당과 협조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증언한다는 건 강력한 증언이 되겠죠. 그리고 또 카르텔 조직원들 중에 이게 전에는 없었던 일이라는데 스스로 겁이 나서 그랬겠죠. 그 자수한 인물들도 많고, 이들도 여러 그 부정땡땡에 연루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 시날로아 카르텔 거기에 사람들이 미국의 뭐 가족 17명 포함해서 미국에 와서 여러 가지의 정보를 제공하겠다 하면서 목숨을 부지하고 여기 온 멕시코 카르텔 얘기도 제가 했죠, 방송에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 그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미국 국민과 더불어서 전 세계에 그게 이제 알려질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흐름이 하나로 맞물려 가고 있고, 이제 사람들이 어느 정도 큰 그림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단계까지 지금 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류 언론만 못 따라가고 있어요. 제가 어제 방송인가 뭐 이 쓰레기 언론들이, 이 뭐 쓰레기라는 말이 오히려 좀 너무 고상한 말처럼 들릴 정도의 정말 악의를 가지고 가짜 뉴스를 전하는 언론들, 미국보다 요새 보니까 한국이 심하던데, 뭐 트통이 궁지에 몰리고 뭐 전혀 뭐 미국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고, 뭐 전쟁은 굉장히 어려운 미궁에 빠지고,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거와 180도 다른 얘기들을 지금 거기서 하는데, 이게 그 프로파간다라 그러죠. 그게 선전선동이 무서운 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 방송 그 언론만 그 신문만 읽으면 그게 사실인 것처럼 여겨지니 참 답답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던 얘기를 계속 하자면, 그래서 그 트통이 이게 바로 이제 트통이 계획한 대로 착착 진행돼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과 지금 중국 안에서도 특히 CCP, 중국 공산당입니다. CCP는 Chinese Communist Party의 약자고, 그냥 CCP 하면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그래서 그가 이제 그 부정땡땡의 아주 그 중심에 있는 자들이죠.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이따도 그 얘기를 하겠지만, CCP는 CCP를 만든 사람이 로스 어린이에요. 그 가문. 그래서 거기서 영국의 러시아의 왕가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제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키고, 레닌을 보내서 러시아를 왕가를 모든 재산을 뺏고 완전히 망가뜨리고, 공산주의라는 거가 새로운 게 나오면서 이제 거기가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키고 러시아가 공산주의가 되는 거 다음에, 중국도 마찬가지로 손을 대서 중국도 거기다가 이제 공산주의를 심지요. 근데 그 공산주의를 심은 자들이 로스 어린이 그 가문, 소위 말하는 딥스들입니다. 그 얘기는 뭐 여러 번 해서 아시겠죠. 이 정도 되면 아시죠. 그래서
CCP 하면 여러분들이 중국 사람을 떠올리는 것도 되지만 그 로서리니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 장점인 뭐 그 계열이에요. 이미 죽었지만. 그래서 이러한 그 작전들이 베네수엘라에서 시작해서 세르비아로 이어지는 선거 관련 문제들과 모든 게 CCP가 연결돼 있었다 얘기를 반복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앞으로 미국에서 일어날 그 이제 부정땡땡을 밝히는 문제가 이제 굉장한 반향을 일으킬 거예요. 아주 이제 미국을 아주 뒤 흔들어 놓을 건데 그 얘기를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란의 트통이 저렇게 작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이제 그 얘기가 조금 잦아들면서 아마 이런 것이 나오지 않겠나 이제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내부에 그 자금 지원을 그게 이제 돈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금 지원을 딥스가 한 거예요. 근데 미국 안에는 중국이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강력한 기업과 조직이 약 4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과 세계 무역에 걸쳐서 수조 달러 규모의 자금이 연결돼 있고 이것이 상원의원들과 의회, 미국의 의회 그리고 그들에게 뭐 이제 뇌물도 주고 했으니까 여러 가지 통제하는 그러한 운영 구조, 강력한 운영 구조가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이제 바이든 지난번에 그 바이든하고도 연결이 되고 이것이 왜냐하면 이제 부정땡땡 해가지고 바이든 세웠잖아요. 46대 대통령을 이제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트통이 그 미국의 군인들 미국 정부 내부에 이른바 힘모자들이 한 건데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 처음에는 그 쟤들이 딥스가 이제 바이든을 그렇게 세워가지고 이미 원래 바이든은 저 세상으로 갔고 바이든을 세워서 그렇게 그 이제 대통령으로 세웠는데 그 전에 2021년 1월 10일 날 트통이 나가면서 그 반란법에 사인을 하죠. 그러면서 뭐를 했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그 continuation of government 정부의 계속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COG 카그라 그러는데 그러면서 그때부터 미국은 자기의 그 권한을 그 밀리터리 군대에게 넘기는 그러한 행정명령에 사인을 하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있을 때 계속 그 정부는 밀리터리 가버먼트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처음 제 방송을 와서 들으시는 분들은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여기서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트통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지금 그래서 47대에 이제 왔죠. 그래가지고 그 베네수엘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중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러한 나라들에서 일어난 일들이 전부 하나같이 공통점으로 뭐하고 연결이 되냐 부정땡땡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연결해서 이제 우리에게 그들이 알려주고 보여줄 거다. 그래서 제가 조그맣까만한 7만 7천 명의 병력 군인들이 비밀리에 진행되어 온 병력 증강이에요. 늘 그렇게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오늘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해서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를 잘 짓겠죠. 그렇다고 몇 수년씩 이라크나 뭐
아프가니스탄 같이 수년씩 뭐 군인들이 주둔해서 뭐 거기 뭐 그 전쟁을 뭐 오랫동안 하고 그런 시나리오는 없다 이거예요. 두통이. 그래서 제가 그 캐비넷 그 장관 회의를 잠깐 봤는데 아주 뭐 그 캐비넷 회의를 이렇게 생방송을 하는데 보면 아주 마음이 든든해요. 두통이 정말 일기와 달리 많은 아주 믿을 만한 사람들, 정말 일 잘하고 능력 있고 머리 좋은 사람들을 쫙 앞에다 거느리고 앉아서 자기가 그 장관 회의를 하는데, 제가 그 장관 캐비넷 미팅은 생중계를 하니까 거의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거기 국무장관이 옆에 앉아 있고 저쪽 다른 쪽에 옆에는 국방장관 피트 헥셋이 나와서 이 전쟁에 대해서 뭐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 잠깐은 또 간략하게 그 브리핑을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고 그래서 미국의 그 안에는 그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트통이 이제 이 상황을 처리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비밀리에 진행되어 온 병력 증강에 대한 얘기를 제가 오늘 했잖아요. 근데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꽤 있어서 사람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화를 내고 트통을 쫓아다니려고 했을 거예요. 그거를 알게 된 다음에는. 근데 호주부터 캐나다, 유럽, 심지어 미국까지 엄청나고 거대한 트통을 비방하는 캠페인이 벌어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진실을 알았다면, 근데 트통이 중국을 또 이란을 공격하고 있고 모든 것이 부정 땡땡하고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하니까 이런 얘기가 지금 여러 곳에서 터져 나오면서 한 달 전에 저는 그 이 정보가 한 달 전에 나왔으면 또 지금은 우리가 그 받아들이는 것이 좀 다르지 않았겠나, 뭐 이런 생각을 지금 해봅니다. 그러나 그 미군 기지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내의 군대가 다른 곳에 있는 상황에서 그 미군 기지가 있잖아요. 그 중동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디셔널 더 많은 병력을 그리로 데려가면서 자기네들끼리도 서로 그거를 비밀리에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꼭 필요해서 그랬겠죠. 그래서 그게 이번에 밝혀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고, 이들은 이제 여러 장소에 나뉘어서 지금 있습니다. 이 증강된 병력이 77,000까지 지금 올라갔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럼 어디냐, 위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말을 못하겠다 그러고, 기술과 관련이 돼 있고 일부는 지하 시설과도 연결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러나이트 텐트라고 불리는 텐트 종류예요. 세런은 세런에서 나온 말이고, 그래서 그거 세러나이트 텐트라고 불리는 강력한 구조물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약간 클래시파이드 비밀 정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텐트들은 모든 것을 완전히 가릴 수 있는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병력이 아무리 많이 왔어도 그들을 가리고 숨길 수는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병력이 있는지, 앞으로 얼마나 더 증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할 텐데, 아마도 병력은 10만 명 이상까지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거로 중요한 점은 과거처럼 미군이 뭐 10년 이상 주둔하는 끝없는 전쟁으로 이어지는 장기전은 아니다. 요거는 분명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지금 거대한 자유낙하 상태에 들어가 있어요. 거의 프리폴이에요. 망하는 속도가.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여러 쿠데타 관련 얘기를 제가 해드렸는데 군 내부와 정부 내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고 있고 일부는 가택연금 상태에 있죠.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그 시진핑이 그 장유사 그 사건 이후로 그 내부에는 엄청난 갈등과 혼돈이 있고 그 내부가 지금 정리가 전혀 안 된 상태에 있는데 이 바깥에서 트통이 베네수엘라 치고 이란 치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중국은 정말 정신이 없겠죠.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내부에서 그런 혼란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금융 부분부터 일반 시민들까지 다양한 문제들이 지금 나타나고 일하기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늘어난다고 해요. 정부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왜냐하면 특히 젊은 세대는 집에 머무르면서 게임이나 하거나 뭐 어떤 다른 길을 찾아봐야 되고 지난 몇 년 동안 상황을 보면서 정부에 대해서 강한 불만들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임금이 이제 월급이 줄어들고 일부 지역에서는 작년에 몇 달 동안 이 월급이 지급되지 않는 일도 있었고 여러 그 성에서 약 4개월 가까이 급여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그로 인해서 파업과 시위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월급을 못 받으니까 자기 고향들로 돌아가서 그냥 뭐 백수로 이렇게 건들건들하면서 이제 젊은 애들이 그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움직임이 홍콩까지 확산이 되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 정부 내부의 그 여러 가지 갈등과 그 분열 그거와 또 일반 그 시민들의 그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어려움 등등 그런 것이 다 합쳐져서 중국의 붕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의 미국은 이제 자기 문제만 신경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캐나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야 베네수엘라는 그냥 내버려 둬라. 뭐 카르텔 그냥 내버려 둬. 우리가 뭐 신경 쓸 일이 아니야. 중동 문제도 개입하지 마라. 중국은 중국대로 둬라 하면서 우리는 우리나라 내부 문제만 신경 쓰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사고방식이 바로 지정학적인 환경이나 주류 언론에서 단골로 하는 멘트예요. 예. 왜 우리가 또 전쟁을 하냐? 왜 중국이 뭐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뭐 우리도 해결할 문제가 많은데 뭐 이러한 내레이티브예요. 그런데 이 내부 문제라는 게 결국 뭘로 귀결되느냐 하면 실제로 이 나라들과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몰라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그럼 또 뭐냐? 결국은 부종땡땡과 연결이 돼 있고 카르텔하고 연결돼 있고 미국 전역의 정치인들을 협박하는 거대한 그 블랙메일이 이제 영어로 블랙메일이 협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네트워크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런 구조, 협박을 하고 그러는 구조는 중국과 이어지고 선거 문제하고도 이어지고 수십 년 동안 중국과 이란에 연결된 전 세계를 인질처럼 묶어두고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몰라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들이 그 딥스는 항상 제3차전을 일으키려고 애를 쓰는 자들이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면 이 정보를 처음 듣는 분일 거예요. 아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난 처음 듣네. 그러니까 그 딥스라든가 로스어린이라든가 뭐 예수회라든가 예수회는 이제 제수있을 예수회라 그러면 그래서 그런 구조들 이런 조직이 약 200년 적어도 200년 가까이 중국을 통제해 왔던 그 그룹들이에요. 그 대가리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와서 지들끼리 그렇게 똘똘 뭉쳐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중국이라는 나라를 그렇게 집어삼킨 거예요. 아셨죠? 아까 한 얘기인데 뭐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은행 시스템부터 교육 시스템까지 장악을 하고 결국엔 베트남 전쟁 시기부터 이어진 마약 거래 운영까지 관여를 했죠. 그리고 딥스가 그리고 부패라든가 뭐 인신 땡땡 그다음에 그 장기 뭔지 아시죠? 사람의 그 몸 안에 있는 장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그런 거를 또 손을 댔죠, 얘들이. 그 말을 좀 조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아주 그런 갖은 악한 거는 다 하고 있던 걔네들이 그러한 거대한 구조가 이 딥스들이 운영하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새로운 사실도 아니죠. 뭐 근데 오늘은 또 요거를 또 다시 좀 아까 말하는 거와 연관돼서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언제든지 자신들이 통제하고 있는 기업들과 400여 개의 기업과 조직이 미국에 존재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기업들과 기관들 또 글로벌 주식시장과 미국 주식시장에 연결된 요소들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시장을 흔들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혼란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그러한 강력한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중국 애들이. 그래서 한동안은 몇 년 전에는 바이든 때도 그런 말이 많이 돌았는데 미국을 제치고 중국이 슈퍼 파워 뭐 1위가 될 거다. 지들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한 프로파간다를 다 언론을 장악한 그러한 딥스들이 그런 말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우리 미국 사람들이 한동안은 야 중국이 미국을 앞서나 보다. 우리가 한때는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근데 땡까 미국의 이제 흰모자와 그 흰모자가 앞세운 트통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새로운 시절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지금 미국은 이란 가서 치고 이러면서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트통이 지금 잘못하고 뭐 사람한테 인기 없다? 절대 아닙니다. 미국에서 트통 설베이 하면 라스무슨이나 무슨 여러 가지 뭐 그러한 여론조사 보시면 트통은 인기 너무 좋습니다. 다시 한번 또 말씀드려요. 나 그런 가짜뉴스 보면요. 가짜뉴스를 보지도 않지만 어째 이 정도로 가짜를 하고 뻔뻔스럽게 가짜뉴스를 옮기냐 한 생각이 들었어요. 뭐 새로운 것도 아닌데 참 딱하더라고요. They are so pathetic. 그리고 이제 중동의 테러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딥스나 CIA, MI6, 모사드 얘네들이 이게 다 못돼 처먹은 것들이야 이것들이. 그래서 다 인텔리전스 이름이에요. CIA, MI6는 영국, 모사드는 이스라엘. 그래서 그 이른바 그 딥스라고 부르는 조직들이 중동에서 테러를 이용해서 유가를 조절하고 그 위에 프리미엄을 붙여서 막대한 이익을 만들어내고 있죠. 제가 그 프리미엄을 붙이는 얘기는 지난 방송들에서 석유에 프리미엄 붙여서 그때 5불인가요? 15불인가 뭐 사이에서 그렇게 붙여서 걔들이 그거를 또 집어먹었다. 이 얘기를 제가 방송에서 한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수조 달러 규모의 이익이 발생하고 걔들이 그렇게 챙긴 거야. 그래갖고 그 블랙 비밀 예산 만들어서 뭐 그걸로 또 지들의 그 악한 행동에 그 자금을 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트통과 군, 밀리터리 그리고 여러 개의 그 작전들이 세계를 구하기 위한 계획, save the world 그랬으니까 세계를 구하기 위한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이 규모가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할 매우 크고 방대한 것이고 지금 트통이 중국 공산당을 직접 겨냥해서 이러한 구조를 아예 이번에 무너뜨리는 과정이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그 현실과 그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스어린이나 다보스 그룹 그 스위스에서 1월 달에 열리는 그 다보스 그룹 그리고 유럽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세력들이 자금을 숨기고 있는 것도 바로 그 지금 은닉처가 홍콩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베이징 이런 데 엄청 숨겨놨죠.
그 뭐 스위스에만 숨겨놓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 걔네도 분산으로 숨겨놨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예, 그래서 이들은 다양한 암호화폐 운영을 통해서 자금을 움직이고 있고, 예, 중국 내부에서 매우 큰 규모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결론이 뭐냐 그러면, 예, 트통이 그 구조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있는 게 그 결론이고, 그러면서 그 붕괴시키는데, 아이고 붕괴시키는 그 실제적인 그들이 그냥 뭐랄까 그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들이 그냥 부서지는 소리가 여기서 저기서 나는 그런 지금 전체 그림이 우리 앞에 보여지는 일들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그 앞서서 중요한 이미 많은 군인들이 중동에 갔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그러나 이제 제가 어제 얘기한 것처럼 그 일사불란하게 이제 태통이 지금 이란을 완전히 그 말살을 시키고, 말살이란 말이 좀 맞는지 그 이란 국민에게 자유를 주려고 그러죠, 지금. 그래서 그 작전이 맞춰지면 군인들은 완전히 빼고, 이벤추얼리 종국에 가서는 제가 중동 평화가 깃들 때에 그 중동에 많이 있는, 부시 때 많이 빌드업했던 중동에 많이 있는 미군의 군사기지는 결국 다 줄이거나 많이 없앨 거다, 이 얘기를 제가 이미 했습니다.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지금 작전하러 7만 7천 명이 가 있다는 얘기를 오늘 했고, 중요한 뉴스죠. 지금 어디 누구도 이런 뉴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파키스탄에서 만나서 이란의 지도부와 지금 대화하고 있다 하는 얘기도, 제가 그 얘기하고 나서 그 방송 녹음을 제가 이틀 전에 했는데, 그 얘기하고 나서 이제 방송이 이틀 만에 이제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하루 지나서 그 일반 방송에서 파키스탄에서 뭐 모여서 얘기를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미 모여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제이드 벤스 부통령이 이제 뭐 갈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런데 지금 일하던 스티브 위크포가 제러드 쿠시너나 뭐 사위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얘기는 일단 이제 기본적인 얘기를, 그 15개의 조항에 대해서 기본적인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트통이 직접 갈 수는 없으니까 더 중요한 사람인 제이드 벤스가 가서 뭐 결말을 맺본다, 뭐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냐, 라나 방송에서 먼저 터뜨린다는 거예요. 그건 뭐 시간대를 보시면 제가 뭐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아시죠? 그래서 오늘도 오늘 제가 한 얘기는 뭐 이제 또 슬슬 나오겠죠. 뭐 며칠 후든지 언제든지 그 군인들이 빌드업 됐다는 얘기는 이제 또 하겠죠. 저는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미국에서 젤로 그 자율구독료 보내신 분이 있어요. 젤로 그러니까 성이 박씨신 것 같아요. PAK. 그리고 first name은 MI라고 쓰셨어요. 보내주셨고,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는 제가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오늘 소식과 더불어서 제가 굉장히, 여러분들이 들으면 굉장히 재밌어 할 어떤 힘모자들의 작전을 결국 하게 한 장본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정부 그 지니어스, 천재 소년이었다가 이제 청년이 됐는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 딥스의 모든 그러니까 우연히 해킹을 한 게 아니고, 우연히 한 거죠. 어떤 정의에 사로잡혀서 하다가, 그래서 그 젊은이로 인해서 힘모자가 이제 결국은 이런 작전을 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준 젊은이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프라디지라 그러기도 하고,
천재인데 그 청년의 얘기가 매우 매우 우리 흰모자 작전의 중요한 인물이면서 아주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 편에 다는 못하고 한 1편, 2편 나눠서 멤버 방송에서 할 주제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이나 만약에 내일 아니면 모레나 하여튼 내일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제가 멤버 방송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알림 설정을 다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알림 설정에 가면 멤버 방송 그거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매우 좋아하실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미리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식들을 이 숨겨진 정보를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리는 거에 참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알림 설정, 그 다음에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 안 하시면서 지금 들으시는 분들 계신가요? 지금 꼭 시간 내서 구독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를 뭐 방송 2020년 8월부터 시작했을 때부터 했으면은 제가 구독이 지금 뭐 10만 명은 돼야 되거든요. 적어도. 근데 제가 그 소리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아예 뭐 구독을 하든지 말든지 뭐 중요한 소식이면 뭐 듣겠지. 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안 했는데 이게 또 뭐 유튜브를 이렇게 또 여러분들한테 뭐 매일 소식을 전하다 보니까 그게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구독을 다 눌러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그 댓글 쓰시는 분들은 막 엄청 매번 쓰세요. 근데 안 쓰셨던 분들 그 댓글 써주시고 저에게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라나 방송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나였습니다.